자, 저번 시간에 경우의 수랑 순열까지 갖고 이제 조합 이제 뒤에 이제 남은 거 하나 이제 볼 건데, 자, 의미부터 우리가 한번 좀 확인해 볼 거야. 우리가 순열은 의미가 뭐였습니까? 순열의 의미? 순서대로 나열, 이게 끝이 아니고 순열의 의미는 뭐였었냐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게 순열이었어요. 자, 조합은 그 순열의 과정 일부만 의미로 갖고 있는데 뭐냐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뒤에 여기 보입니까 여기?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r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 r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r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r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 순열은 택한 다음에 나열까지 해줘야 돼. 그 골랐던 r개를 나열까지 해줘야 되는데 r 팩토리얼로 얘는 그냥 선택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자, 기호로는 우리가 이제 컨비네이션 약자 해가지고 이제 NCR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의미가 나오게 돼. 그 N과 R이 무슨 의미냐라고 했는데,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앞에는 내가 뭐가 온다라고 했냐, 앞에는? 대상이 옵니다, 대상. 그 몇 개를 고를 수 있는지, 그 고를 수 있는 대상이 나오게 되고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뒤에는? 그 대상을 고르는 횟수입니다, 횟수. 몇 번 골라야 되는지, 그 횟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 차이가 있어. 대상과 횟수다. 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조합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 아까 순열의 의미 일부만 그 담고 있다라고 했거든. 자, 일렬로 나열까지 해주게 되는 경우의 수는 순열, NPR인데, 얘는 그 우리 방금 전에 조합의 의미, 그 r개를 그 고르는 조합의 수랑, 그 다음에 고른 다음에 그 고른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r 팩토리얼을 곱한 거와 같다라고 해서, 결국 NPR이라는 거는 저 NCR과 r 팩토리얼을 곱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r 팩토리얼까지 곱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NCR을 내가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r 팩으로 양변을 나누면 되거든. r 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NCR은 우리 순열처럼 계산을 하면서 뒤에 거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야. 뒤에 거 팩토리얼로. 자, 예시로 나와 있는데 이 ABC를 일렬로 나열해주게 되면은 저 문자 3개를 나열해주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 6가지 조합이 나오게 되고, 이제 나머지 조합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도 이제 그 정하는 게 있거든요. NP형 0팩을 1로 이제 정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 계산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NC형을 1로 정의해버리면은 우리 방금 전에 기억에서 이제 기억에 썼던 식이 이거였거든요. NPR은 NCR 곱하기 R 팩토리얼, 이게 이거였거든요, 이제. 자, 이제 NC0 R에다가 이제 0을 대입해주게 되면은, 자, NP0은 NC0 곱하기 0 팩토리얼이잖아. 0 팩토리얼. 자, NP형 0팩을 1로 정했었기 때문에 우리 NC형이 1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NC형 1이 나온다. 의미가, NC형의 의미는 그 고를 수 있는 게 N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0개를 고르라는 거잖아. 0개를.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뭔가 조금은 뭔가 좀 이상한데, 그 경우의 수는 이 계산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1로 그냥 정한다는 의미고. 자, 그래서 NC형은 1. N개 다 고르는 것도 그 다 고르는 거 한 가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여기서 3번이 중요하지. 3번이 NCR이 뭐랑 같았었습니까? 기억납니까? NCR이 뭐랑 같았니? NCR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N-R 요거랑 같다.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그 예를 들면 이거거든. 그 우리가 OC4를 계산하고 싶어. 5개 중 4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 그게 앞에서 뒤에 거를 뺀 OC1과 같다라는 거야. OC1과 같다. 저게 왜 같냐면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만약에 사탕이 5개가 있어. 5개.
근데 내가 지금 그 사탕을 좀 많이 먹고 싶어서 그 4개만 골라서 내가 먹으려고 해. 그러면 5개 중 4개를 내가 지금 먹으려고 고르는 건데, 이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은 안 먹는 사탕 하나 고르는 거랑 같니? 안 먹는 사탕 하나 고르는 거? 그러니까 4개 고르든 먹을 거 4개 고르든 안 먹는 거 하나 고르든 똑같다라는 겁니다. 경우의 수는 의미가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빼도 똑같은 것이고. 자, 다음에 4번은 이제 뭐냐면은 NCR이 n-1c r-1 더하기 n-1c r 이라고 보는 거야. 저건 도대체 왜 저렇게 되냐? 얘도 이제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봐봐. 예를 들어서 그 공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공이 총 n개가 있어. 근데 나는 이제 이 중에서 알게만 공을 이제 내가 고를 거야. 알게만 이제. 그럼 알게만 이제 고른 건데, 알게만. 근데 생각을 해봐. 그 확통에서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저번 시간에. 뭐라고 내가 말씀드렸니? 확통하면서 뭘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요? 경우를 나눠서. 케이스를 좀 잘 나눠줘야 된다고 했거든. 사실 그 케이스를 나누려면 기준을 잡아줘야 된단 말이야. 기준은 그냥 내가 잡기 나름이야. 그 기준을 잘 잡으면은 효율적으로 케이스를 잘 경우의 수를 쓸 수 있는 것이고, 좀 이상하게 잡으면은 좀 되게 복잡하게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잘 봐. 그 내가 이제 여기 n개 중에서 r개를 고르는 그 경우의 수 NCR이 있을 건데, 이 NCR이라는 경우의 수를 내가 어떤 기준을 잡아가지고 케이스를 나눠볼 거거든. 어떻게 나눌 거냐면은 어떤 특정 공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공이 있다라고 해봐. 그러면은 내가 알게를 선택할 때 이 표시한 공이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내가 이거를 기준으로 잡은 거야. 얘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럼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야.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알게 고를 건데 그 고르는 그 알게 중에서 얘가 들어간다고 가정하면은 이제 n개가 아니라 하나 뺀 n-1개를 이제 보면 되는 거잖아. 그 n-1개 중에서 이제 몇 개를 더 선택하면 되니? 몇 개를? 얘는 내가 반드시 뽑는 거라고 가정했으면은 뽑을 게 하나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r-1인 거야. r-1. 저 공이 반드시 포함되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볼 수 있고, 반대로 이 색칠한 공이 반드시 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얘를 제외하면 이제 n-1개의 공 중에서 아직 고른 게 없으니까 r개를 골라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은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서로 구별되는 사건이니까 더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NCR을 얘네 둘의 합으로 이제 분해해서 볼 수가 있는 거야, 얘네들의 합으로. 오케이? 저렇게 의미로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의미는 한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거 계산하는 거 이제 해보실 건데, 내가 저번에 팩토리얼 좀 써드렸었는데, 팩토리얼 기억이 나십니까? 팩토리얼? 기억나니? 팩토리얼. 기억이 납니까? 6팩이 몇이어서 6팩. 6팩. 네? 720. 5팩이 몇이었어? 5팩. 120. 확통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런 계산들 많이 할 건데, 이게 약간 좀 하다 보면은 좀 외워지는 것도 좀 이제 있을 거야. 외워지는 것도. 뭐 당연히 이게 외워지면 굉장히 좀 자질구레한 계산을 다 생략해 버릴 수가 있거든. 외워버리면은. 그래서 이거는 좀 외워두면 좋습니다. 외워두면. 그래서 이거를 내가 드릴 거야. 몇이 몇은 몇이고 이거를 뭐 계산하다 보면은 좀 이제 외워지긴 하는데 한번 드릴 거야. 이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우리가 봐봐. 예를 들어서 9시 7을 계산하라고 한다면은 이거 계산하는 방법 한번 해볼게. 일단 원래 9시 7을 계산하고 싶으면은 우리 순열처럼 일단 계산을 해. 순열로 계산하면은 9p7은 9부터 시작해서 7번 써 나가는 거잖아. 근데 조합은 이제 거기다가 뒤에 거 팩토리얼로 나누는 것까지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만약 9시 7을 계산하라고 했으면은 원래는 7번 곱한 거를 쓰시고 7번. 그 다음에 뒤에 거 팩토리얼이니까 이제 7, 6, 5, 4, 3, 2, 1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거잖아, 원래. 그래서 뭐 여기 겹치는 거 약분 되는 게 이제 많이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제 9, 8, 나누기 2 곱하기 1이니까 이제 뭐 약분해서 9, 4, 36 이렇게 보시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조합은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앞에서 뒤에 거 뺀
9C2로 계산하는 게 훨씬 간단하겠지. 두 번만 쓰면 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뒤에가 이제 앞에 수의 절반을 넘어가면은 이렇게 줄여서 하는 게 계산이 편하다라는 거야. 줄여서 하는 게. 그지?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한 어느 정도까지는 좀 기억해 놓는 게 좋냐면은 한 10C까지는 좀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10C. 앞에가 이제 1부터 10C 해가지고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좀 외워주는 게 좋아. 저것들은. 근데 이 정도 외워두면은 거의 그 학통 계산의 한 90% 이상은 이제 빨리 갈 수 있을 거야. 90% 이상은. 그래서 이건 좀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8C3은 이거 56. 뭐 10C3 120. 그 다음에 이제 10CO 252. 9C4 126. 이런 식으로 좀 몇 개는 좀 외워두는 게, 이 정도는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니네가 이제 편할 거야, 니네가. 자. 또 이걸 알면은, 이런 단순 계산도 사실 바로 구할 수가 있거든? 왜냐면은, NC3이 20이 되도록 하는 거 있잖아. 이게 사실, 거의 없습니다. 몇 개.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한두 개. 2개 정도 보통 있는데, 이게 외우고 있으면은 n이 6이다라는 거는 바로 알 수가 있어. n이 6이다. 6C3이 이제 20이거든, 이제.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만약에 모르고 있다, 모른다. 그러면은 뭐 계산해봐야 돼. NC3이니까 n부터 시작해서 3번 곱해주시고, 뒤에 거 팩토리얼 이제 3팩, 6으로 나눠주시면 이거잖아. 그러면은 이제 6을 이제 곱해주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6을 곱해주면은 이거 120이죠, 120. 그러면 우리 원래 저런 거 어떻게 푸니? 저런 거? 어떻게 푸니까? 보통은 전개에서 이제 n에 관한 3차 방정식 푸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근데 봐봐. 얘를 만약에 전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시면 n세제곱 마이너스 3n제곱,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2n 마이너스 120. 이거 바로 그냥 정리한 건데, 그럼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n을 찾아야 되잖아, 일단.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냐면은, 이 식이 성립하는 n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이제 1, 2, 3, 4 몇 개 넘을 거 아니야, 너네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어차피 n에다가 몇 개 넣어 봐야 되거든? 그럼 넣을 거면은, 전개한 상태에서 넣지 말고, 여기다가 넣는 게 나아. 왜 그러냐면은, 이 얘네 3개의 수 때문에 그래. 얘네 3개의 수가 지금 무슨 관계입니까? 쟤네 실수가? 보면은, 1씩 차이 나지, 1씩 차이 나는 거. 그러니까, 연속된 세 수의 곱이 120이 되는 것만 찾으면 돼. 예를 들면은 2, 3, 4 이게 곱해서 120이 되는지, 혹은 뭐 3, 4, 5 곱해서 120이 나오는지 이걸 찾는 게 훨씬 빨라. 어차피 전개에서 풀어도 대입해야 돼. 그러면은 이제 어차피 대입할 바에는 적당한 수 3개를 떠올려가지고 120 되는 걸 찾는 게 훨씬 빠르다. 여기서는 이제 654면 되거든요. 654. 6, 5, 30에다가 다 곱하니까 120이야. 그래서 n을 6이라고 결정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찾는 게 훨씬 빠를 거야. 이렇게 찾는 게. 근데 여기서 그 한 가지 좀 팁을 좀 알려드리면, 한 가지 팁을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조금 뭐 유용할 수도 있는데 안 할 수도 있고, 이제 결국 이거거든. 나도 이거를 그 대학교 때 어떤 수학 그 과목 이제 들으면서 그 수학과 교수님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좀 유용하긴 한데, 뭐냐면은, 요거를 이제 찾는 게 중요하잖아, 이제. 어떤 연속된 세수의 곱이 120이 되는지 찾는 게 중요하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뭐냐면은, 잘 봐, 이거. 얘는 있잖아. 대충. 정확하진 않겠지만은, 대충 있잖아. 아저씨 기억나니? 안 나니? 봐봐. 얘를 1 빼. 얘랑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숫자를 1 늘려. 그러니까 가운데 수의 세제곱꼴처럼 이제 대충 그냥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럼 봐봐. 얘를 1을 더 크게 하고, 다시 1을 줄이고 1을 크게 했으면은 뭔가 숫자가 바뀌겠지. 근데 대충 얘네 3개를 다 똑같이 만들어 보면은 어떤 수의 세제곱이 대충 120이 되는지를 생각하면 돼. 어떤 수를 세제곱해야 대략적으로 120 근처에 있는 수가 나오는지. 그래서 이거는 그 제곱수를 조금 외우고 있으면은 이 방법이 훨씬 빠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세제곱해서 120 근처에 있는 수가 뭐가 있니? 뭐가 있습니까? 아저씨 외웠잖아, 제곱표. 뭐야?
120 근처에 있는 제곱수 뭐 있어? 세제곱수. 5의 세제곱이 125야. 5의 세제곱이. 그래서 얘가 125기 때문에 그럼 얘가 이제 5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렇게 합리적인 일단 의심을 해보는 거야. 그럼 얘가 5면은 이제 n이 그럼 6이라는 거니까 6을 넣어서 이제 얘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이제. 6을 넣어서. 뭐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어요. 제곱수를 외우고 있으면은 얘가 좀 더 빠를 수도 있어. 연속된 세수일 때, 연속된 세수. 그래서 이게 좀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은 6C R이 20이거든요. 6C R이. 근데 사실 이게 위에랑 숫자가 똑같아서 R을 그냥 3이라 결정해주면 됩니다. R은 3. 자, 그 다음에 3번은 저 NC6이 NC8과 이제 같도록 하는 걸 찾는 건데 이게 있잖아. 그 앞에서 뒤에 거를 빼. 그러면은 그게 이제 똑같은 수가 나온다라고 했잖아. 요거랑. 그래서 얘는 14로 그냥 정해주면 돼요. 14로. 14로 정해주면 된다. 거꾸로 생각하면은, 봐봐. 그, OC4를 앞에서 뒤에 거를 빼, OC1이랑 이제 같잖아, 제가. 그러면은 이렇게 봐도 되는 거. 뒤에 두 수를 더한 게 결국 뭐가 돼야 되는 걸까, 이게? 앞의 수가 됩니다. 앞의 수가. 요런 관계일 것이다. 요런 관계. 뒤에 두 수를 더하면 앞에 게 나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뒤에 두 수를 더하면 앞에 거 10이 나와줘야 되니까 요 4번은 R을 7이라고 결정을 해주면 되겠지. 7.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남학생 4명, 여학생 6명이야, 이제. 자, 5명의 학생을 뽑는 경우의 수인데, 자, 일단은 이게 전체 학생이 지금 몇 명입니까? 전체 학생이 10명이거든요. 10명 중 5명을 뽑는 경우의 수니까 10C5 물어보는 거지. 외우고 있으면 편하다. 외우고 있으면 편하다. 250이야. 자, 그 다음에 남학생 2명, 여학생 3명이다. 남자 4명 중 2명 뽑고, 그리고 동시에 여학생도 4명 중 3명을 뽑아줘야 됩니다. 자, 확통하면서 이거 앞에 숫자가 작을 때 정도는 좀 외워질 건데, 6, 4, 24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6, 4, 24로 저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하면 되고요. 하면서 몇 개는 외우실 겁니다. 자, 그리고 특정한 것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경우의 수. 아까 색칠된 공이 뭐 포함되냐 안 되냐 뭐 케이스 분류학 같을 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7가지 무지개색 중에서 4가지를 뽑을 거다. 그럼 원래는 전체 경우의 수가 74이겠는데 35인데 빨주를 포함하고 싶대. 빨주를. 이게 빨주는 그러면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뽑아놨다고 생각을 하고 미리 뽑아놨으면 나머지 무지개색 몇 개 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빨주 2개 뽑았으니까 몇 개 남았어? 5개 남은 거 맞네. 5개? 그럼 그 이제 5개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색을 더 뽑으면 됩니까? 이제 4가지가 아니라 빨주를 뽑았으니까 앞으로 이제 2가지를 더 뽑으면 되네. 2가지를. 그러니까 OC2라고 경우의 수를 쓸 수도 있어. 세보면 10이 나올 거야. 자, 2번은 반대로 제외하는 거거든. 노랑 초록을 제외하고 싶대. 그러면 애초에 얘네 두 색깔은 배제하고 뽑으면 되잖아. 그러면은 이제 5가지 색 중에서 이제 4가지를 뽑는 겁니다. 54. 이렇게 봐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특정한 것을 포함하냐 안 하냐 저렇게 구별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문제. 적어도의 조건이 있는 경우의 수. 자, 적어도의 몇 줄을 쓰시고 얘는 거의 웬만하면 6건이야. 근데 그냥 6건이라 쓰지 마시고 앞에다가 대부분 6건이라 하죠. 대부분. 자, 저번에 말씀드렸어. 왜 문제를 6건으로 푼다고 했죠? 왜? 6건으로 반대로 생각해서 풀어야 좀 더 계산이 간단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간단하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음에도 그냥 푸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근데 이 경우는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자, 의사 6명, 간호사 4명이어서 10명 중에서 3명 뽑는데 적어도 간호사 1명이 포함이 되는 경우의 수를 물어보고 있어.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몇이야, 여기서는? 전체 경우의 수가? 몇? 전체 경우의 수 몇? 몇 명 중에서 몇 명 뽑는 거야, 지금? 10명 중에서 3명 뽑으니까 전체는 어떻게 되느냐? 13. 몇입니까? 120. 120이야? 근데, 적어도 간호사 한 명이거든? 지금 이 문제 상황을 그 간호사를 몇 명을 뽑느냐를 가지고 기준을 잡으면 간호사가 이제 아예 안 뽑힐 수도 있고, 빵명도 있고, 한 명도 있고, 두 명도 있고, 최대 3명까지 뽑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즉, 전체 경우의 수 120가지를 간호사를 몇 명 뽑느냐라는 기준으로 4가지 케이스로 구별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제 지금 뭐 다 구할 필요는 없기는 한데, 자,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일단 다 한번 구해보자. 간호사가 포함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다 의사만 뽑는 거니까 의사만 3명 뽑는 경우의 수인 거고, 간호사가 1명이다. 그럼 남은 2명을 의사를 뽑아야 돼요. 의사 6명 중 2명, 그 다음에 간호사 4명 중 1명을 이렇게 골라줘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15 곱하기 4에서 60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60명. 간호사가 2명이다. 의사는 1명, 그 다음에 간호사는 2명을 뽑아주시면은 얘는 36까지가 나오고, 간호사만 다 뽑고 싶다? 그럼 43 해서 4가지로 해주면 돼. 4가지로. 그래서 이 경우의 수들을 다 더해주시면 몇이 나옵니까? 이게 지금 다 더해주시면? 다 더하면은 위에 120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기준을 잘 잡아서 케이스를 잘 나눈 거가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적어도 간호사 1명이 포함되는 경우의 수라고 했으니까 요 상황에 대한 거 요거 물어보는 거 맞니 이거? 요거 물어보는 거니? 그러면은 얘네 3가지를 더한 게 답이지. 더해서 100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고 100을. 자, 지금은 그냥 다 한번 해봤는데 지금 이 3가지 경우의 수를 다 직접 구해서 더하는 것보다는 그냥 전체 경우의 수 구해서 이 간호사가 아예 없는 요 경우의 수를 빼주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죠? 이 경우는 여사건으로 푸는 게 더 좋은 것이고, 물론 우리는 여사건이 아니더라도 풀 수가 있어야 돼요. 아니더라도 풀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돼야 돼. 이 상황의 여사건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돼, 생각해야 돼. 그거는 내가 지금 간호사를 몇 명 뽑는 애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케이스를 4가지로 나눴잖아. 4가지로. 그러니까 이 1명이 적어도 간호사 1명이 포함된다는 얘기는 간호사가 1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사건 이 문장을 이제 부정을 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니? 부정을 해주면. 그러면은 아예 안 뽑히는, 간호사가 아예 안 뽑히는 경우의 수를 말하는 거 아니겠니? 그죠? 요거 문장 부정되죠, 저거? 네, 그죠. 우리는 국어를 잘하잖아, 국어를. 그렇기 때문에 부정, 의 의미를 잘 생각합시다. 자, 뽑아서 나요. 보시면, 자, 부모 자녀 4명으로 이루어졌는데 6명의 가족이 있다. 근데 5명을 뽑을 거다. 한 줄로 세울 건데 부모가 모두 포함이 되고 싶다라는 거거든. 일단 부모가 모두 포함이 된대요. 5명 뽑을 건데 일단 부부는 포함이 되고, 그럼 앞으로 몇 명 중에서 몇 명을 뽑으면 되니? 6명 중에서 부모는 2명 뽑으니까 나머지 자녀 4명 중에서 이제 몇 명을 더 뽑으면 됩니까? 이제 부모 2명 뽑았으니까 3명을 뽑으면 되겠죠. 3명을 4C3으로 3명을 뽑아주면 돼. 3명을. 알겠니? 일단 자녀 3명을 뽑고 그 다음에 부모 2명 뽑힌 거 포함해서 5명이 뽑혔어. 그 5명을 한 줄로 세운대. 몇을 곱하면 되겠니? 5명을 한 줄로 세우는 5팩을 곱해주면 돼요. 5팩. 그래서 4 곱하기 120 해서 480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480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0번. 함수의 개수. 이게 함수의 개수가 우리 수능 확통 30번 문제에 거의 나옵니다. 거의. 요즘 수능 30번 확통 문제는 다 이제 함수 개수 세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아주 복잡 미묘하게 케이스를 여러 가지로 나눈 문제로 나오고.
자, 그거에 비하면 얘는 엄청 쉬운 건데, 보시면. 자, 집합에서 집합으로 가리키는 어떤 함수의 개수를 한번 찾아보는 건데, 자, 가족군을 보시면,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집합 X에서 어떤 서로 다른 두 수를, 같은 두 수를 뽑는 게 아니라 대조관계가 구별이 되도록 두 수를 뽑는데, 그 둘이 가리키는 함수값도 대조관계가 지금 존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집합 X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있어. 1, 2, 3, 4, 5로 만약에 있어, 지금. 그러면 1, 2, 3, 4, 5, 6, 7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두 개를 잡았을 때 그 가리키는 것도 큰 걸 가리켜야 되는 거거든. 그럼 저 가족군은 우리가 그 작년에 고1 때 수학하에서 저런 표현을 뭐라고 배웠니? 뭐라고 배웠습니까, 저거? 수학하에서 1대1 함수. 이건 1대1 함수라고 했습니다. 1대1 함수. 근데 1대1 함수들 중에서도 1대1 함수는 이 두 함수 값이 다르면은 이제 그게 1대1 함수거든. 다르면. 근데 얘는 거기에 플러스 대소관계까지 나와 있어. 대소관계. 이거는 뭐냐? 조합입니다. 조합. 조합이야. 일단 잠깐 나 조건은 잠깐 무시하고 지금 여기 화살표를 가리킬 거거든. 화살표를. 근데 그 하나만 화살표가 나가잖아요. 그럼 7개 중에서 있잖아. 7개 중에서 우리가 5개를 골라. 만약에 이걸로 골랐어. 이렇게 골랐어. 그러면은 그 5개가 이렇게 대소관계를 만족하도록 이렇게 이제 유일하게 짝을 저렇게 지어볼 수가 있는 거거든. 뭐가 뭘 가리킬지가 결정이 되는 거야. 7개 중 5개만 고르면은 이미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C5를 정답으로 해주면 되긴 하지만 얘는 조건이 하나가 더 추가가 돼 있어요. F4가 5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이 가운데는 잠깐 지우고 다 지워버렸네. 여기 3, 4, 5, 6. 자, 이게 F4가 지금 5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미리 결정을 해 놓고 그러면은 대소관계 때문에 얘네 3개는 얘네 4개만 가리킬 수가 있고요. 얘 하나는 얘 남은 2개를 가리킬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4개 중 3개만 골라주기만 하면은 여기 4개 중에서 1, 2, 3이 그걸 가리키는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2개 중 하나를 골라서 저 5가 가리키도록 할 거야. 그래서 4, 2, 8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4, 2, 8 해주면 되고요. 4, 2, 8 4, 2, 8 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사실 아마 그 확통에서는 아마 내신으로 안 나올 거거든요. 아시는 안 나올 건데 이 뭐였는지 기억 나니 이거? 직선의 개수, 삼각형의 개수 구하는 거 기억납니까? 직선은 사실 그 두 점만 잡기만 하면은 직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두 점 찍고 이어주면은 그게 직선이 나오잖아. 자, 점이 지금 총 몇 개 있지? 얘가 지금 10개가 있으니까 저 10개의 점 중에서 두 점만 고르면 그 직선이 결정되는데 중복되는 직선이 있죠. 중복되는 직선. 우리 그 1직선 상에서 두 점을 고르면 어떻게 2개를 골라도 중복이야. 그래서 4C를 우리가 뺐었어요. 4C를. 뺐었는데 근데 이렇게 다 빼버리면은 정작 이 분홍색 직선이 하나도 안 남아서 하나를 다시 더해주는 것까지 계산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었어요. 삼각형 똑같이 해주면 돼. 10개 중에 3점 골라. 근데 1직선 상에서 3점을 고르면은 걔는 삼각형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1직선 상에서 3점을 고르는 경우 수를 빼주면 된다. 얘는 더하기 할 게 없습니다. 더하기를 했던 거는 여기서 그 직선을 다 빼버렸기 때문에 다시 1을 더해주는 것2고 것이고요. 것2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있는데 평행사변형의 개수 얘도 가로로 된 평행선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고 세로로 되어 있는 평행선 6개 중에서 2개만 골라주면은 가로 2개 고르고
세로 두 개를 고르기만 하면은 그 평행사변형이 하나 결정이 됩니다, 이게.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로 두 개, 세로 두 개. 선택만 해주면 돼. 그럼 자동적으로 그 평행사변형이 결정이 됩니다, 모양이. 평행사변형이 결정이 됩니다. 저렇게 식을 쓰면 됩니다. 저렇게 해주시면 되고, 임의로 평행사변을 잡았을 때 가로선, 세로선 두 개씩 해주면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분할과 분배입니다. 분할과 분배. 자, 이거 잘해야 되는데, 그 분할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물건을 쪼개는 거거든, 묶음으로.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한번 가정을 한번 좀 해보자. 물건이 6개가 있어. 물건을 내가 어떻게 쪼개볼 거냐면은, 세 묶음으로 쪼갤 때, 1개, 2개, 3개짜리로 세 묶음 쪼개던가, 아니면은, 1개, 4개로 이제 쪼개보던가, 아니면은, 2개, 2개로 이렇게 쪼개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1개, 2개, 3개로 일단 묶음으로 찢는 경우의 수. 그 1개가 뭐가 와야 되는지를 골라야 돼요. 61. 그럼 남은 5개 중에서 뭐가 하나 쓰였을 거 아니야? 남은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여기 2개 마저 채워줘.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묶음에서는 결국 남은 게 다 마지막 묶음이 될 거니까 남은 3개를 다 선택해서 묶음으로 정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근데 요거 1개, 4개는 봐봐. 요거 6실로 하나 골라주고 이제 5개 남았으니까 5실로 하나 골라주고 남은 4개 다 선택해주면 되는데 얘는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지 이게? 무슨 문제? 얘는 중복이 발생한다. 중복이. 왜냐면 묶음으로 쪼갤 때 A, B로 이렇게 따로 찢나 B, A로 찢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개수가 이제 얘네 2개가 같아서 중복이 발생해서 그 개수가 같은 것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돼. 그거만큼 중복인 거야. 저 2가지를 나열한 경우의 수만큼 중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는 자, 2개 골라주고 2개 남은 4개 중에 2개 골라주고 EC로 끝내면 되는데 얘는 3개가 중복인 거야. 3개가 개수가 같잖아. 2개 그럼 3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것만큼 중복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요렇게 이제 하나씩 뭐 몇 개씩 골라주는 방식으로 분할을 했었고, 자, 1번은 자, 이제 서로 다른 n개를 이 세묶음으로 한번 좀 해볼 건데, PQR개로 쪼갰을 때는 먼저 P개 뽑고, 나머지 n-P개 중에서 Q개 뽑고, 그 다음에 남은 것에서 이제 남은 R개를 뽑아주면 됩니다. 근데, 결국 뽑으면은 맨 마지막에 뽑는 거는 사실 그 남아있는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 얘는 계산상의 의미는 없죠. 계산상의 의미는. 어차피 1이니까. 계산상의 의미는 없다. 계산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두 수가 같을 때, 2개가 이제 개수가 이제 같아 버릴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 2개가 같을 때인데. 자, 이때는 그 개수 나열한 팩토리얼만큼 중복이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모두 같은 수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3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것이었어. 3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었고요. 이렇게. 자, 지금은 분할이거든? 그냥 그 몇 개의 묶음으로 쪼개는 건데, 이 쪼갠 묶음을 뭔가 역할을 배정하거나 이제 이렇게 나열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걸 분배라고 하는 거야. 이제 나눠주는 거야. 분배는 그 만약에 n묶음을 n명한테 이제 내가 줄 거다. 그러면은 그 n묶음 나열한 것, 팩토리얼 값만 그냥 곱하시면 됩니다. 팩토리얼만. 저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내가 이게 방금 아까 한 거거든요. 이거 있네. 방금 한 게 여기 사실 똑같은 거다.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다 답이 되는 것이고. 근데 그 6명을 이제 3개로 이제 쪼갰는데 3군데 봉사활동을 시킨다. 그 3조를 이제 3군데에다가 나열시키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네 경우의 수들 있잖아. 얘네 경우의 수들. 계산하시면
60, 15. 15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총 가지수가 얘네 3개를 더한 90가지가 있는데, 그거 이제 3팩토리얼로 역할 배정할 거니까 3팩토리얼까지 곱해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3팩토리얼까지. 분배까지 하는 거다. 위에 이 과정만 하는 거는 분할이야. 그냥 묶음으로 쪼개기만 한 거고, 배정은 안 된 겁니다. 배정은 팩토리얼까지 곱해주시면 되고, 대진표, 이거는 안 나올 거야, 아마. 안 나오긴 하는데, 이 분할이랑 연관되어서 볼 수 있는 게, 자, 5팀을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거야. 5팀을 2팀, 3팀으로 이런 모양의 대진표로 쪼개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제 위에서부터 거슬러 내려오는 거야. 5팀을 이제 내가 2팀으로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남은 3팀을 이제 오른쪽에다 배치시키는데, 이 2팀은 이제 서로 맞붙는 게 확정돼서 여긴 정해지는 거고요. 이제 여기 남은 3팀을 이제 2팀, 1팀으로 쪼개는 거잖아. 3C 2 곱하기 1C 1로 이렇게 끝맺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끝맺으면 된다. 그래서 계산만 하면 끝납니다. 쟤는 계산만 해주시면 끝이 나게 됩니다.